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우리는 현재 쏟아지는 유동성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처럼 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나와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유동성 속에서 다 함께 웃었으면 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트럼프는 4월 초에 글로벌리 상호 관세를 부과해 놓고 이제 관세를 조금씩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전 세계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발표했는데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줬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호 관세 10%는 유지시켰네요. 트럼프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를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미국이 무역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쉬웠다는 평가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최근에 일본에게도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었죠. 이것을 감안하면 영국에게는 이러한 요구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협상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 협상 대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트럼프는 비교적 협상이 쉬운 나라들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 규모가 적은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국가 중에서 인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도 차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인도와 여러 루트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협상을 하기에는 어렵나 봅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이에 맞서서 대책을 논의 중이기도 하죠. 이 대책이 바로 확장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확장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중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트럼프는 비관세 무역 행위 8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메커니즘은 잘 아실 테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나라 화폐를 일부러 강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해당 결과로 인하여 최근에 대만 달러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하긴 해요. 대만 입장에서 볼게요. 대만은 환율 절상으로 인하여 수출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관세까지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수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을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환율 절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지금의 경우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져와서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엔 환율이 250엔에서 120엔으로 단기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내수는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출 물가가 증가하면서 수출에는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수 부양에 힘을 썼습니다. 초록색이 일본의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그때 5%였었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추면서 내수 부양에 힘을 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일본 경제에 버블이 찾아오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해 버렸었죠.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흘러가지 않겠지만 현재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다들 기준금리를 엄청 내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때마침 미국이 신흥국
한국 화폐 가치를 절상시켜 버리네요. 그렇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본 유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금리를 내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준금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때마침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3월달에, 4월달에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국의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영국도 이미 2월달에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었는데요. 며칠 전 5월달에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국은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관세는 남아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 정책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일본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정책회의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시켰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일본은 여기에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신흥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도의 기준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2월 달에 금리를 한번 인하했고요. 이번 4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이미 작년 초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고요. 올해에도 2차례 정도 금리를 이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기준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브라질도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마치 일본처럼요.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기준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국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연말에 한국의 최종적인 기준금리가 2.25%다 이러한 전망이 강한데요. 이번에 트럼프의 환율 절상 정책으로 인하여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당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려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 풀기 정책은 독일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차입 한도를 규정한 부채 브레이크에서 국방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주겠다고 올해 3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말이 국방비에 한해서지 이렇게 하다가는 국방비 혹은 다른 항목에게도 이러한 무제한 정책이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도 추경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미 13조 원의 추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이 3분기에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거의 50조 추경인데요.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파월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줄을 쪼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 자산인데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4월달 세수로 인해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는 구간입니다. 재무부는 4월 달에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돈을 시중에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세수로 인하여 재무부의 현금이 이렇게 증가되었고요. 아마 재무부 현금발 유동성 방출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도 단기간에 한해서는 돈을 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파월이 돈줄을 최대한 천천히 풀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미국의 증시 상승률이 다른 나라 증시의 상승률에 비해서 조금은 더딜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러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위기의 달러 그리고 새로운 기회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이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산은 돈을 풀고 있는 나라의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것은 독일의 증시 차트예요. 이미 독일은 관세 충격을 극복한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해 버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엄청나죠?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어느덧 100K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마구마구 풀리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소외되지 말고 자산 투자에 함께 하셔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